정동원이 이지 러버를 부르던 그날 밤, 무대 위에는 오직 한 명의 목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명이 천천히 관객석을 스치듯 비추던 찰나, 무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박진영은 고개를 숙였다. 감정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숨기기에는 너무 늦은 순간이었을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박진영 자신도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이들 중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도 있었고,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숨소리조차 죽인 이도 있었다. 누군가는 그저 무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하나의 의식이었고, 감정을 계승하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왜 그날 박진영은 말을 잃었는가? 왜 정동원이라는 소년의 목소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는가? 이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소년이 유명 프로듀서의 곡을 리메이크한 사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감정의 진심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진짜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무대였다. 이지 러버는 원래 박진영의 대표곡 중 하나로 세련된 리듬과 묘한 여백의 감정을 담은 곡이다. 그 멜로디를 10대 소년이 다시 불렀다. 그것도 자신만의 감정선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그려내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공연 전 박진영은 한 매체를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감정을 타고난 사람은 상황을 겪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고. 그 말은 예언처럼 적중했다. 무대 위의 정동원은 아직 사랑을 몰라도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처럼 노래하고 있었다. 그날의 무대를 본 관객들 중 다수는 말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노래를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심을 담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정답은 너무나 분명했다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의 후기가 아니다. 이것은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한 세대의 감정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장면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동원이 있다. 공연 당일, 리허설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무대에 들어선 정동원은 생각보다 말이 없었다. 스태프들과 인사도 짧게 나누었고, 대기실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가 입모양으로 되뇌던 것은 이지 러버의 후렴부였다. 마치 그 멜로디가 자기 것이 아닌 걸 아는 사람처럼 정동원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스스로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있었다. 박진영은 리허설부터 현장에 있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지켜보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정동원의 리허설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곡의 디테일한 감정선을 점검하며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리허설이 끝나자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멜로디보다 감정을 먼저 담으라고. 리듬보다 진심이 앞서야 한다고.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쇼의 일부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팬들도, 제작진도,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위의 두 사람도. 이지 러버는 박진영의 대표곡이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정동원의 감정으로 재해석된 새로운 이야기였다. 무대가 시작되던 순간 조명은 유난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연출은 화려함보다 정적인 무드를 선택했고 카메라는 천천히 정동원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첫 구절이 울려 퍼졌을 때 관객석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고 누구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보내지 않았다. 그만큼 무대 위의 공기는 단단하게 감정을 응축하고 있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흔적도 기술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마치 노래라는 그릇에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고요하게 담아내는 사람처럼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관객들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구간에서 호흡을 멈췄다. 특히 후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정동원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 눈빛에는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투명함이 있었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다. 그 장면에서 박진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모니터를 보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무대 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어깨가 잠시 흔들렸다고 기억했다. 이 무대의 전환점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후렴이 끝나고 잠시 멜로디가 잦아드는 구간. 조명이 무대 위 정동원에게만 집중되던 찰나 카메라는 관객석 쪽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그리고 거기엔 조용히 눈물을 닦는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 장면은 방송에 오래 노출되지 않았지만 무대 전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감동은 준비된 연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진심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관객들은 그 순간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대가 끝난 후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박수는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시작되어 오래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감이자 경이었다. 무대 뒤에서 박진영은 아무 말 없이 무대 옆으로 이동했다. 그는 관계자 몇 명과 짧게 눈을 마주친 후 조용히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를 따라가던 한 후배 프로듀서는 이렇게 전했다. 박진영이 대기실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이젠 그 친구가 감정을 이어가야 해. 이 장면은 그 어떤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영상에도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한 이는 확신하듯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박진영이 왜 그 무대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왜 직접 현장에 있었는지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고. 이 무대는 그래서 특별했다. 곡 하나를 다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감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정동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대가 끝난 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퇴장했다. 그에게는 당연한 순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많은 이들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목격한 듯한 감정에 잠겼다. 그는 아직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한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 무대는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대가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작은 기적이었다. 정동원이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음을 끝낸 뒤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관객도 카메라도 없었다. 다만 무대 구석,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던 박진영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감정은 오고 간 후였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는 조명이 모두 꺼졌고 객석에는 여전히 여운이 맴돌았다. 관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부는 말없이 무대를 바라보았다. 박수는 멈췄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정동원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날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성도나 대중적인 화제성과는 다른 차원의 감동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목소리로 다시 듣는 느낌이었고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 생경한 감정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정동원은 그저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그러나 그 노래가 전한 감정은 듣는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욱 진하게 다가왔다. 박진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물러섰다. 예술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언어가 된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전하는 방식, 그게 바로 무대의 힘이자 음악의 존재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이지러버는 더 이상 박진영 혼자의 노래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대를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도 그 노래는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세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넘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맥을 놓지 않고 진심을 잇는 일이다. 그리고 이 무대는 그 일을 해냈다. 정동원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노래했고 감정을 담았고
그 순간을 정직하게 마주했다. 우리는 이제 묻게 된다. 앞으로 또 어떤 목소리가 우리를 이렇게 조용히 흔들 수 있을까?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화려함이 아닌 온기로 무대를 채우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떨림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떨림이 또 다른 감정의 시작이 되기를. 감정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무대를 잊지 못할 것이다. 트로트 365 뉴스 기자였습니다.